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많이 하락한 것은 아닙니다만 소폭 하락하게 되면서 일단은 아직까지 시장에 우려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확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말씀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요. 일단은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 초반에는 여전히 좀 불안정한 모습이 좀 있을 것이다 보여지죠.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좀 있는데 이것은 우리한테 좀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강세장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요즘에 주가 상승률이 좀 나오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기업들의 목표 가격을 줄줄이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주가가 상승함에 따른 그런 후속 조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증권사가 목표가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리포트를 통한 목표 주가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일단 좋은 소식이 될 것 같다 판단되고요. 자, 이마트의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마트의 주가가 거의 바닥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지하실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트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짜증날 것 같은데 이마트의 주가 더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락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지난 주말에 좀 말씀을 드리긴 했죠. 주 초반에 약간의 변동성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좀 해드렸었는데 그런 느낌으로 좀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21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22일, 오늘이 되는 거죠. 21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귀국을 한단 말이에요. 호주 순방 이런 거 다 없애고, 귀국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부채 협상을 다시 시작하게 될 텐데, 오자마자 도장 찍자, 이렇게 달려들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메카시가 바이든 대통령 오기 전에는 부채 협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번 주 안에 뭔가 이뤄내겠다라는 얘기도 좀 했었죠. 디폴트 없다라고 나왔으니까 아마 이번 주 안에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해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주 초반에 약간 흔들리게 될 것이다. 자,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주 중반부부터 이제 부채 협상에 대한 부분이 가닥을 잡게 되면 좋은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디폴트 없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시장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부채 협상의 난항 이런 부분들은 언제 될지 모르겠다. 물론 이제 시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번 주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옐런 재무장관은 계속해서 디폴트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6월 1일부터 디폴트 나온다 이렇게 계속하면서 부채 협상을 빨리 해야 된다. 아주 안절부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점점 시장이 압박감을 주고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극적 타결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긴장감 줬으면 이제 조만간 극적 타결 나올 것 같고 이번 주 중에 여러 우여곡절을 겪겠죠. 또 다시 부채 협상 결렬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또 한다 해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이번 주 안에 해결될 거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 흔들리는 모습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미국으로의 어떤 복귀 그런 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내일 정도쯤에서는 이제 뭔가 얘기가 또 다시 나오게 될 거고요.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이 부채 협상이 해결되는 모습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이 지난주에 이제 발언을 통해 가지고 괜찮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버냉키 전 의장이죠. 버냉키는 빡빡머리. 반짝 대머리 버냉키하고 이 이야기를 했는데 버냉키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재 이제 우리의 정책 금리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해서 하려고 했었던 만큼 굳이 인상할 필요까지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뭐 6%다, 7%다 이렇게 올리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감안되는 것 같아서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연준 의원들을 발언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뭐 더 올려야 한다느니 뭐 금리 인하 없다느니 계속 얘기했었는데, 파월은 오히려 금리 동결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 동결 괜찮은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완화된 느낌이죠. 다만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따로 먹히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그다지 신통한 건 없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라는 이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건 없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전월 수치하고 비슷한 모습일 것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1분기 GDP 같은 경우는 1.1%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라든지 또는 구매관리자 지표 이런 것도 나타나게 되고, 내구재 주문도 다 발표가 되죠. 근데 그렇게까지 신통한 포인트는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 초반에는 블러드의 발언이 있습니다. 연준 블러드, 물론 투표권은 없지만 그래도 블러드는 워낙에 시장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안 좋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 초반에 뭔가 이 변동성을 만들어주는 데는 한몫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주 초반에 장이 시작하면서부터는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면에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이번 주 국내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네요. 여전히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등등입니다. 지수 포인트는 2430에서 2550포인트로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500을 넘겨놓은 상태잖아요. 2537입니다. 그러니까 2550포인트라면은 그냥 바로 앞에 있는 거고요. 2430이라면 자 아래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지수의 지지 포인트는 일단 2510포인트 정도, 2500포인트 이 정도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계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익 매도와 함께 주가 조정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겠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2430까지 밀린다는 것은 조금 낙폭이 큰 거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변동성 요인은 일단 부채 협상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요거는 어차피 해결될 거라서 뭐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좋은 쪽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술주들 실적 발표, 소매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히려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증시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매우 강하게 들어왔어요. 삼성전자에만 그냥 한 9조 원 정도 때려박는 모습이 좀 나타났죠.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이런 종목들에 주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은 잘 모르겠고 반도체, 자동차, 전차 군단은 일단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연초 대비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이 코스피에만 무려 11조 원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강하게 들어와 있는데 주가가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자, 반도체. 이것에 더 주목을 해라라는 얘기인데, 삼성전자 뭐 7만 간다, 8만 간다, 뭐 목표 가격대 9만원까지 나오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만, 뭐 어찌됐든지 간에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는 삼성전자나 현대차라든지 이런 전차 군단의 이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종목군들이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주도주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은 이제 2차전지라고 봤었던 그런 내용들이지만, 2차전지는 사실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요쪽만 상승세를 좀 보였고, 물론 관련주들도 움직였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긴 했어도 그렇게 절대적인 모습은 아니었죠. 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올라가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삼성전자가 끌고 올라가면서 또는 현대차가 끌고 올라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모두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2차전지는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끌고 올라간 종목들은 우리가 주도주라고 부릅니다. 네, 자기 혼자만 올라가면 그것은 테마주고, 시장을 다 같이 끌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것은 주도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도주 개념의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일단은 긍정적인 효과들을 계속 보여주게 된다면 이 투자 심리가 많이 회복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이번 주는 주 초반, 즉 오늘 내일 정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오전에는 매매를 너무 공격
공격적으로 하지 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정도는 일단 좀 지켜보면서 천천히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되네요.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강세장이 나왔다. 증권사 목표주가 중상향. 네, 뭐, 얘기만 들어보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오른 줄 알겠어요. 물론 이제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3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뭐, 거긴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2500포인트 이제 돌파하는 모습인데, 글쎄요. 네, 강세장이다. 라고 얘기는 좀 애매한데, 좀 민망스럽다. 그죠? 자, 근데 목표주가를 줄 상향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거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주 정도까지요. 네, 코스피 시작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에 대해서 증권사들이 내놓은 목표 주가는 평균 8.4%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향 조정된 것은 포스코 퓨처엠. 이 포스코 퓨처엠이 상당히 대단한 것 같긴 합니다. 뭐 일단은 2차전지 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포스코 퓨처엠을 거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실질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은 그런 2차전지의 주도주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쪽이 실질적으로 대장인지 아닌지는 네, 포스코 퓨처엠하고 좀 비교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포스코 퓨처엠의 목표 주가가 급하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현재 주가 상황은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네,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증권사들의 목표치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분기에 양호한 실적을 거둔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LG전자 이런 기업들의 상승폭도 컸다라고 되어 있고요. 목표 주가가 연초 대비 잘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요.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가 7% 정도 하락했고요. 신한지주, 삼성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삼성물산 이런 정도로 이제 목표 주가가 좀 내려갔습니다. 뭐 목표 주가가 내려갔다고 해서 뭐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일단 대형주들이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 상승률은 어느 정도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된다면 목표 주가와 관계없이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들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내 건 낮아졌네 아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요. 그냥 별다른 추세적인 변동이 없다라면 그냥 놔두셔도 괜찮아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평균 네, 적정 주가가 81,700원 정도 나와 있는데 가장 높게 잡은 쪽은 9만원까지도 간다 되어 있습니다. 9만원 정도야 뭐 충분히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9만원까지 간다 그러면 와 드디어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 꾸준히 종목을 매수해서 평단가를 계속 낮추셔야지 됩니다. 이제 9만원 됐을 때 와 본전이다가 아니라 와 수익 많이 났다 이런 식으로 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충분히 낮춰주는 추가 매수 전략들을 반드시 세우셔야 됩니다. 이미 많이 지나온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은 아니에요. 왜냐면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선 더 올라가도 매수하기 어렵고요. 떨어지면 일단은 바닥점 터닝 포인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수 포인트가 나오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삼성전자가 계속 잘 갈 수 있는 배경에는 감산 발표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가 회복이 돼도 좋고 또 수요가 회복되지 않더라도 이 감산 효과에 따른 재고가 감소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일단 역대 최악의 국면을 지나가면서 이제 좋아질 일밖에 없다. 뭐 이렇게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자동차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증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쁜 소식은 아닐 것 같다 판단은 들어요. 그래서 증권사들이 열심히 또 언론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자금들을 좀 많이 끌어당기고 그런 자금들이 이쪽 종목군들로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모두가 또 이런 부분들에서 손실을 회복하고 수익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볼게요. 이마트 어디까지 떨어지나. 이마트 요즘에 이마트 가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그만큼 저도 이마트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 같은데 근데 코로나 이전에만 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이마트를 많이 갔었죠. 저는 마트를 아이쇼핑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네 가서 이제 이것저것 만져보고 뭐가 있나 없나 이런 거 백화점
마트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통 못 갔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갔느냐? 네, 쿠팡. 네, 쿠팡을 많이 쓰게 됐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배달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하고 좋잖아요. 굳이 마트까지 가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오프라인 마트 이런 쪽은 점점점 위치가 좀 위상이 좀 축소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가지고요. 이마트 주가가 지금 88,000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자, 역사적인 그 최저 수준이 81,500원인데 이것도 깨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마트 주가가 내려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실적이라고 합니다. 실적이 별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별로라고 나오면서 상황이 안 좋죠. 1분기 영업이익은 137억 나왔다. 전년 동기 대비 60% 떨어졌다. 지금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지 이런 소매 기업들 전체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매출은 7조 원입니다. 매출이 7조 원이나 나왔는데 조금 그러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매출이 7조 원인데 이것 또한 어디다 비교를 하느냐. 쿠팡이랑 비교하면은 쿠팡이 지금 매출이 7조 3,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쿠팡보다 이마트가 더 적게 나왔어요. 이마트가. 왜냐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를 많이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쿠팡보다 적게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이마트가 뭔가 좀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지금 보면은 SSG닷컴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났었던 부분이 축소가 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 이마트 코리아, 이쪽이 이제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타났어요. 이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가 요즘에 실적이 별로 좀 안 좋은가 봐요. 저는 스타벅스를 안 가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옛날만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스타벅스와 관련된 부분이 옛날에는 그냥 요즘에도 많이들 가시겠죠. 가시긴 가시는데, 저는 스타벅스 커피가 너무 써가지고 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글쎄요. 일단은 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타벅스에 대한 어떤 매출이 일단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 이마트 쪽에 대한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증권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실적 우려감이 가장 크다. 근데 그것을 이제 만들어낸 배경이 뭐냐. 최근에 인수합병, M&A를 통한 그런 사업을 확장을 했는데 이 업체들이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데 제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라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스타벅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조금 안 좋다라는 부분이 좀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실적이라든지 또는 이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같은 경우 보면은 PBR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주가가 형편없이 떨어져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산에 대한 부분을 평가받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쿠팡을 넘어설 수 있겠느냐, 이길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마트의 주가는 일단 역대급, 네, 저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더 떨어질 만한 위협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한다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방법은 아닐 것 같고요. 대신에 현재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이다,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일단 지금도 자산가치 저평가인데 이런 저평가 국면은 더 심해지게 될 테고요. 또 많이 떨어졌다는 인식이 들게 되면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 좀 애매하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가지고 기다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가 반등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것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려고 마음 먹으면 또 급하게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당장은 매수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제한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네요. 자, 미국의 부채 협상, 그 다음에 FOMC 의사록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다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어요. 그래서
주 초반만 좀 잘 넘어가면 부채 협상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타결되면서 좋은 소식으로 오게 될 것이다 보여집니다. 주 초반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이 조금 올라가니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줄 상향하고 있다. 네, 아주 그냥, 네, 저건데,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일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 자금들이 막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소식이긴 한데, 네, 아무튼, 네, 이런 목표 주가 줄 상향에 대한 또 핵심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전차 군단에 또 몰려있다라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마트의 주가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이 부분은 일단 뭐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됐다고 하더라도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면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겠죠. 현재 자회사들의 움직임들이 빨리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온라인 시장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프라인 시장으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 그 회복 수가 조금 더디다는 거, 그것이 이제 조금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시 삼을 만한 내용들은 아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뭐 현재로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락해버렸더라면 더 내려간다기보다는 일단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수익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신은 주가가 매우 낮은 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익률이 시장을 상회하지 못한다면 그 주식은 다음 5년 동안 계속해서 싸구려 신세를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수익과 실적입니다. 네. 뭔지 아시겠죠? 자, 기업의 어떤 가치, 저평가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률이 더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 지금은 아니라도 앞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는 기업들, 좋아지는 기업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네, 그런 종목들 찾아서 투자하실 거죠? 네, 당연히 성공 투자는 여러분들 따놓은 당상인 것 같습니다. 좋은 기업들 투자하시고 성공 투자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9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됩니다. 또 오셔가지고 저하고 같이 시장 상황들 같이 찢고 벗고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따가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